하루 단 30분만 혼자 있어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발견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이 오히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강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NS 알림, 메신저, 전화, 회의까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천재성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거나 외롭다고 생각하며 급하게 누군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과 창조물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모차르트의 불멸의 작품들까지 모두 혼자만의 깊은 사색과 집중 속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러한 천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의도적인 고독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혼자 있게 된 시간과 의식적으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도적인 고독은 우리의 뇌가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평소에는 억눌려 있던 창의적 사고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점차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 동안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자기완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방법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정기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를 완전히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뇌가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이토 다카시는 특별히 무언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지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 자극이 없을 때 활성화됩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창의적 사고와 깊은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를 위해 매일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놓치고 지나갔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들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완성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점차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목소리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고독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창조적 활동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창조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활동은 우리의 뇌를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좌뇌의 활동을 줄이고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우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샤워 중이나 산책 중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적 고독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창조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스타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이고 경쟁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특별한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독창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조성법도 제시합니다. 우선 물리적 공간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집 안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코너라도 상관없으니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나만의 성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을 꾸밀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되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향초나 디퓨저, 편안한 쿠션이나 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소품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대 선택도 중요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른 아침 시간을 가장 추천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밤새 휴식을 취한 뇌가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은 아니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이나 늦은 밤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방법론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점진적 고독 훈련입니다. 갑자기 긴 시간 혼자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10분, 둘째 주에는 15분, 셋째 주에는 20분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시간 이상도 혼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고독을 즐기는 능력도 점진적으로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홀한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자신과의 깊은 시간을 가져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도 제시합니다. 먼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지는 이 간단한 시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10분만 있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디지털 기기 없는 시간이 더 평온하고 충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가능하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 또는 집 안이라도 창문을 열어 자연의 소리와 공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특별한 치유 효과를 줍니다. 나무들의 속삭임,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자연의 불규칙하고 복잡한 패턴들은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연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실내에 식물을 두거나 자연 소리를 들려주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올바른 호흡법이 명상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시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뱉는 시간을 약간 더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뱉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호흡을 5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고요한 각성 상태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방법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하는 일기는 단순히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면 대화의 기록입니다. 이런 일기를 쓸 때는 완전히 솔직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으므로 사회적 체면이나 도덕적 판단 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났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무서울 때는 무섭다고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갈등이나 욕구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명확해지고 정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치유 효과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내면 일기를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쓰라고 권합니다. 매일 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무리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며칠 안 써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내면의 평정심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불안해했는데 점차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내적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샘솟기 시작합니다. 일에서든 취미에서든 남들과는 다른 참신한 접근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네 번째는 목표 달성 능력의 향상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목표를 향한 행동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의지력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복감의 증가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지속되는 내적 충만감 말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완성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제안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 소비주의적 가치관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만의 내적 중심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촛불 하나만 켠 채로 30분간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바로 그 불편함 뒤에 당신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 실천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단순함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복잡함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함이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데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실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보다는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추천합니다. 어떤 날은 5분, 어떤 날은 30분, 때로는 하루 정도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접근법이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집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거나 카페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관의 한적한 곳에서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훌륭한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극과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특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계절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에어컨과 난방 덕분에 계절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내적 리듬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여름에는 활동적인 생명력을, 가을에는 성찰과 정리의 지혜를, 겨울에는 휴식과 내면, 충전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느껴보거나 계절에 맞는 차를 마시면서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시에 살고 있어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리듬에서 벗어나면 내적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방법론에는 또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지루함의 활용입니다.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조금만 할 일이 없으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이토 다카시는 이런 지루함이야말로 창의성의 온상이라고 말합니다. 지루함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즉시 외부 자극으로 이 지루함을 해결해버리면 이런 창의적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간질간질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면 놀라운 내적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효과를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안정성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했다면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의 지속 시간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집니다. 세 번째는 타인 의존도의 감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산출물의 증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예전보다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적 대화의 질 향상입니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면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더 깊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성이란 어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도 항상 자신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완성을 이룬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겸손하게 배울 줄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또한 자기완성을 이룬 사람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두 편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적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좌절했던
사람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뤄내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고민하던 사람이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5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